웨딩 촬영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보다 더 바쁜 사람이 며느리였습니다. 그거 네가 들어. 빨리. 저 혼자요? 촬영팀도 하객도 아닌 사람들까지 다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하지 시간 없잖아. 며느리가 이런 것도 못해? 그때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촬영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촬영이 멈춘 이유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 채널의 이야기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그날 스튜디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대형 소프트박스 4개가 동시에 어두워지자 촬영장 안에 서 있던 사람들의 얼굴 위로 짧은 그림자가 내려앉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실장 한재윤이 클립보드를 가슴 앞에 세운 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촬영장 안의 공기를 단번에 얼려버렸죠. 조명 아래서 포즈를 잡고 있던 가족단체 촬영이 멈췄고 카메라를 조작하던 포토그래퍼도 셔터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재윤은 그 시선들을 한 번에 받아내면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박정숙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위치에서 오는 당연한 권위를 온몸에 두른 채 촬영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촬영을 중단한다고요? 목소리가 스튜디오 벽면을 타고 울렸습니다. 한재윤을 향해 2걸음 다가서면서 박정숙의 눈이 가늘어졌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건 놀라움이라기보다 분노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예약금도 냈고 시간도 잡았는데 갑자기 중단이라니. 사장 나오라고 해요, 사장. 박정숙이 손가락으로 한재윤의 클립보드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거침없었는지 옆에 서 있던 스태프 한 명이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죠. 박정숙은 그런 반응조차 눈에 담지 않은 채 한재윤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종철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숙만큼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턱을 치켜든 자세가 불쾌함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되겠소? 우리가 3달 전부터 잡아놓은 날인데.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은 박정숙의 고성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한재윤이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을 때 박종철은 이미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죠. 촬영장 한쪽에서 신우이 박수진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들며 이거 녹음해도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쏘아붙였어요. 그 말에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다 기록해 둬라고 맞장구 쳤고 촬영장 안의 긴장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장비 뒤로 조용히 물러나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시댁 가족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고 서로 눈짓만 주고받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포토그래퍼는 카메라 렌즈캡을 이미 닫아둔 상태였고 조명 담당은 추가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촬영 재개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민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신랑이라는 위치가 주는 어정쩡함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났죠. 실장님, 잠깐만요. 좀 얘기를 해봐서 정리가 되면 이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양쪽을 번갈아 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닿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정숙이 아들을 한번 흘겨봤고 박민호는 그 시선에 입을 다물었어요.
한재윤은 클립보드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단 사유와 절차는 계약 조항에 따릅니다. 추가 설명은 계약 당사자분과 진행하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죠. 박정숙이 그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고 글씨를 훑어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약 당사자? 그게 우리 아들이잖아요. 민호야, 이리 와봐. 박민호가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는 사이 촬영장 구석에 김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고 양손은 가만히 무릎 앞에 모아져 있었죠. 소란이 커지는 동안에도 김은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선의 방향은 정확했어요. 한재윤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서류, 그 서류의 하단에 적힌 서명란을 김은정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돈 낸 사람이 을이에요? 갑이에요? 이 스튜디오가 손님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쳤고 서류가 미끄러지며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려났죠. 한재윤은 밀려난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박종철이 한재윤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장,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이러는 거요? 그 한마디에 촬영장의 온도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한재윤은 대답 대신 클립보드를 다시 가슴 앞에 세웠고 그 자세는 더 이상의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벽이었죠. 김은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서류 위의 글씨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고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어요. 주변의 소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김은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분노인지 결심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스튜디오 문 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촬영장 안에서는 웨딩 촬영 대신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은정의 시선은 서류 위 한 줄, 계약자 서명란 바로 옆에 적힌 이름 석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는 이 촬영장 안에서 김은정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시간 전 아침 7시에 김은정은 시댁 현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늘어놓은 촬영 소품 가방 3개와 드레스 커버, 구두 상자 2개를 차례로 점검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손가락으로 짚어가고 있었죠. 전날 밤 11시까지 스튜디오 측과 전화로 확인한 준비물 목록이었습니다. 부케, 면사포, 헤어 액세서리, 시댁 가족 코사지 4개, 촬영용 구두 2켤레.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김은정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고 그 목록은 이미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 있었어요. 안방 문이 열리면서 박정숙이 나왔습니다. 화장을 마친 얼굴이었지만 표정에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불쾌함이 묻어 있었죠.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김은정을 내려다보며 박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벌써 다 챙긴 거야? 확인이라기보다는 당연히 끝냈겠지 하는 어조였어요. 김은정이 고개를 들어 네, 어머님. 리스트대로 다 넣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박정숙은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부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르며 박정숙이 말했어요. 아버님 양복은? 커프스 단추까지 챙겨놓은 거 맞지? 김은정이 양복은 어젯밤에 다림질해서 안방 옷걸이에 걸어뒀고 커프스 단추는 양복 주머니 안에 넣어뒀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박정숙이 돌아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해. 느리면 집안일이 2배로 늘어. 그 말을 내뱉는 입가에는 훈계와 만족이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은정은 대답 대신 가방 지퍼를 잠그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등이 뻐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 4명의 촬영 의상을 다림질하고 아침 식사 준비까지 마친 뒤에 소품 정리를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김은정의 촬영 준비, 그러니까 신부 본인을 위한 준비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머리도 묶지 않은 채 고무줄 하나로 대충 올려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 위로 피로가 얇게 깔려 있었죠.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박수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내 구두 굽 높은 거 맞아? 낮은 거 가져간다고 했잖아. 김은정이 구두 상자를 열어 확인하는 동안 박수진은 문틀에 기대선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김은정이 7cm짜리 넣어뒀어요 라고 말하자 박수진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5cm로 바꿔줘. 발 아파서 못 신으라고 했습니다. 김은정은 잠시 멈췄다가 현관 신발장을 열어 구두를 교체했죠. 가방을 다시 여닫는 지퍼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박종철이 안방에서 나온 건 7시 반이 넘어서였어요. 양복을 입고 나왔지만 넥타이는 손에 들려 있었죠. 은정아, 이거 좀 매줘. 김은정이 다가가 넥타이를 받아 매듭을 짓는 동안 박종철은 거울을 보며 양복 어깨를 쓸었습니다. 다 챙긴 거지? 빠진 거 있으면 돌아오기 귀찮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김은정이 네, 다 확인했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박종철은 이미 거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박민호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며 현관 앞에 놓인 가방들을 보더니 이거 다 내가 챙긴 거야? 고생했네라고 말했죠. 김은정이 힘없이 웃으며 응, 리스트대로 다 넣었어라고 대답하자 박민호가 가방 하나를 들어 올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박정숙의 목소리가 먼저 끼어들었어요. 민호야, 너는 운전해야 하니까 짐 들지 마. 은정이가 다 할 수 있어. 박민호의 손이 가방 손잡이 위에서 멈췄고 잠깐 망설이더니 손을 내렸습니다. 엄마, 이것도 은정이 혼자 다 들고 가게 하면 좀 그렇지 않아? 박민호가 거실 쪽을 향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박정숙이 거실로 나오며 아들을 바라봤죠. 뭐가 그래? 촬영 준비는 신부 쪽에서 하는 거야, 원래. 내가 시집 올 때도 다 혼자 했어. 그 말에 박민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정을 한번 돌아봤지만 김은정은 이미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김은정이 작게 고개를 저었죠. 괜찮다는 뜻이었는지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는지 박민호는 판단하지 못한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관에 5명이 모였을 때 짐은 전부 김은정의 양팔과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드레스 커버를 오른팔에 걸치고 소품 가방 2개를 왼쪽 어깨에 올렸으며 구두 상자는 2손으로 안고 있었죠. 나머지 가방 하나는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박정숙은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고 박종철은 2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박수진은 핸드폰을 들고 셀카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고 박민호는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에 먼저 짐 실어. 트렁크 열어놓을게. 박민호가 앞서 나가며 말했습니다. 김은정이 신발을 신으려는데 양손에 짐이 가득해서 신발코에 발을 밀어 넣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잠시 비틀거리다가 현관 벽에 어깨를 기대고서야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박정숙이 혀를 찼어요. 빨리빨리 좀 해. 촬영 시간 늦으면 어쩌려고 그래. 김은정은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섰고 복도 형광등 아래로 짐을 가득하는 김은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정숙이 또 한 번 말했죠.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해. 오늘 같은 날 실수하면 두고두고 얘기 나와. 김은정의 어깨 위로 가방 끈이 파고들고 있었지만 김은정은 자세를 고쳐잡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봤을 뿐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구겨진 외출복, 짐에 파묻힌 어깨. 거울 속 김은정의 눈동자가 무언가를 삼킨 듯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바닥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박민호가 트렁크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은정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동안 박민호가 많다. 이거 진짜라고 중얼거렸지만 직접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차에 타기 전 김은정이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훑었고 모든 항목에 빠진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조수석 뒷문을 열었죠. 하지만 뒷좌석에는 이미 박정숙과 박수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은정은 말없이 문을 닫고 반대편으로 돌아가 박종철 옆자리에 앉았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김은정의 무릎 위에는 미처 트렁크에 넣지 못한 부케 상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촬영장까지는 40분 거리였고 차 안에서 박정숙은 벌써 촬영 순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가족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투샷. 은정아, 드레스 갈아입는 건 10분 안에 해야 해. 알겠지? 김은정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그 목소리는 아침 내내 쌓인 피로와 함께 차 안의 공기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40분이 채 되지 않아 차가 스튜디오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박민호가 주차 자리를 찾아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박정숙이 먼저 문을 열고 내렸죠. 은정아, 짐부터 내려. 트렁크가 열리기도 전에 박정숙의 지시가 떨어졌고 김은정은 무릎 위에 부케 상자를 안은 채 차에서 내려 트렁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종철과 박수진도 차에서 내렸지만 두 사람 모두 트렁크 앞이 아니라 건물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트렁크를 연 김은정이 가방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 동안 박민호가 주차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 내렸어? 박민호가 트렁크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고 김은정이 드레스 커버만 남았어라고 대답하자 박민호가 드레스 커버에 손을 뻗었죠. 그런데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던 박정숙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여기 와서 접수 먼저 해. 예약 이름이 내 이름이잖아. 박민호의 손이 드레스 커버 위에서 멈췄다가 떨어졌고 금방 올게라는 말만 남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소품 가방 3개, 구두 상자 2개, 드레스 커버 1벌, 부케 상자까지. 양팔과 어깨에 나눠 걸치고 두 손으로 나머지를 안았지만 한 번에 들기엔 분명히 무리한 양이었죠. 가방 끈이 어깨를 파고들었고 드레스 커버가 바닥에 끌릴 듯 흘러내렸습니다. 김은정이 팔꿈치로 드레스 커버를 끌어올리며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데 현관 자동문 앞에서 한 남자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스튜디오 스태프 배지를 단 젊은 남자가 김은정의 짐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은정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스태프가 소품 가방 하나를 받아들었죠. 그 순간 로비에서 박정숙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됐어요. 그건 며느리가 들어요. 우리 짐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요. 스태프가 멈칫하며 김은정과 박정숙을 번갈아 봤고 김은정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가방을 다시 김은정에게 건넸어요. 스태프의 눈에 잠깐 스친 표정은 의아함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촬영 대기실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김은정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가방끈이 흘러내릴 때마다 멈춰서 어깨를 추슬러야 했죠.
박정숙은 앞서 걸으며 빨리 와. 대기실 몇 호야? 라고 물었고 박수진은 핸드폰으로 복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대기실 문 앞에 먼저 도착해서 두 손을 뒷짐진 채 서 있었어요. 4명 가운데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은 김은정 한 명뿐이었습니다. 대기실 문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양손이 막혀 있어서 팔꿈치로 문 손잡이를 눌러야 했고 문이 열리면서 가방 하나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죠. 안에서 의상 정리를 하고 있던 스타일리스트가 고개를 돌렸고 바닥에 떨어진 가방과 짐에 파묻힌 김은정을 번갈아 본 뒤 얼른 다가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부분이세요? 이 짐을 혼자 다 들고 오신 거예요? 스타일리스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김은정이 대답하기 전에 박정숙이 대기실로 들어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짐 내려놓을 때 어디예요? 여기 좁은데 빨리 정리 좀 해야겠네. 스타일리스트가 이쪽 테이블 위에 놓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자 박정숙은 김은정을 돌아보며 턱짓으로 테이블을 가리켰죠. 김은정이 가방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동안 스타일리스트는 김은정의 어깨에 붉게 파인 가방 끈 자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촬영 준비가 시작되면서 대기실 안이 분주해졌어요. 스타일리스트가 드레스 커버를 열어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김은정은 코사지 4개를 꺼내 시댁 가족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박정숙이 코사지를 받아들며 이거 색이 좀 어둡지 않아? 내가 밝은 색으로 해달라고 했잖아라고 말했고 김은정이 주문하신 색상 그대로입니다. 어머님이라고 대답하자 박정숙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죠. 촬영장으로 이동할 시간이 되자 한재윤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촬영장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이동하시죠. 한재윤이 안내하며 가족을 촬영장 쪽으로 이끌었고 박정숙이 먼저 일어서며 다시 김은정을 돌아봤어요. 소품 가방이랑 구두 상자도 촬영장에 가져가야지. 중간에 갈아 신을 수도 있잖아. 김은정이 테이블 위에 소품 가방과 구두 상자를 다시 들어 올리자 한재윤의 시선이 김은정의 양팔에 걸린 짐과 나머지 가족의 빈손 사이를 한번 오갔습니다. 촬영장에 들어서자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배경 세트 앞에 포토그래퍼가 카메라 앵글을 조정하고 있었죠. 한재윤이 촬영 순서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김은정은 짐을 내려놓을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촬영장 구석 장비 테이블 쪽으로 가려는데 박정숙이 거기 말고 가까운 데도 금방 꺼내 쓸 수 있게라고 했고 김은정은 방향을 바꿔 촬영 세트 바로 옆 바닥에 짐을 내려놓았어요. 포토그래퍼가 가족 위치를 잡아주며 소품은 저쪽 보조 테이블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촬영 동선에 걸릴 수 있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정숙이 김은정을 가리키며 은정아, 저쪽으로 옮겨라고 했죠. 김은정이 방금 내려놓은 짐을 다시 들어 보조 테이블까지 옮기는 모습을 포토그래퍼가 지켜보다가 조용히 한재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실장님, 저분 신부분 맞으시죠? 포토그래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한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토그래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짐 운반이 한쪽에 집중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드레스 착용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들면 이동 중 넘어지거나 장비와 충돌할 위험이 있어요라고 덧붙였죠. 한재윤이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으며 확인했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재윤이 촬영장 중앙으로 걸어가 박정숙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촬영 진행 전에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내에서의 소품 이동은 안전을 위해 스태프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분의 짐 운반 부담을 줄여주시면 촬영 진행이 원활해집니다.
박정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리 짐을 우리가 드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고 되물었고 한재윤은 스튜디오 안전 규정상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박정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안전 규정이요? 짐 좀 드는 게 무슨 안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촬영이나 빨리 시작합시다. 한재윤이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말씀 전달드렸습니다라고 짧게 마무리하며 돌아섰죠. 한재윤이 포토그래퍼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포토그래퍼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드레스 커버를 펼치며 착용 준비를 하고 있는 김은정의 뒷모습이 있었어요. 김은정의 어깨 위 가방 끈이 파고든 자리가 조명 아래서 유독 붉게 보였습니다.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온 김은정의 모습에 촬영장 안의 시선이 잠시 모였습니다. 순백의 오프숄더 드레스가 조명 아래서 부드럽게 빛났고 스타일리스트가 마지막으로 뒷자락을 정리해주며 예쁘시다라고 작게 말했죠. 하지만 그 순간조차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이 촬영 세트 앞에서 포즈를 확인하다가 김은정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거든요. 은정아, 거기 가방에서 아버님 코사지 좀 다시 가져와 봐. 아까 보니까 핀이 좀 삐뚤어진 것 같아서. 김은정이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리며 보조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레스 밑단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가방을 뒤지는 모습을 포토그래퍼가 렌즈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죠. 김은정이 코사지를 찾아 돌아오자 박정숙은 받아들고 핀을 살펴보더니 이게 삐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이 모양이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다시 가슴에 달았습니다. 가족 단체 촬영이 시작됐어요. 포토그래퍼가 위치를 잡아주고 조명이 조정되는 동안 박정숙이 또 한 번 김은정을 불렀습니다. 부케 들고 와. 단체 사진에 부케가 있어야 그림이 나오지. 김은정이 다시 보조 테이블까지 걸어가 부케를 가져오는 사이 박수진이 언니, 나도 구두 좀 바꿔 신을래? 아까 그 낮은 거 가져왔지? 라고 덧붙였죠. 김은정이 부케를 든 채 구두 상자까지 함께 들고 돌아오려 하자 스타일리스트가 다가와 구두 상자를 대신 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이 손을 저으며 괜찮아요. 은정이가 해요라고 막았고 스타일리스트는 멈칫한 채 뒤로 물러섰어요. 촬영 중간중간 이런 식의 심부름이 반복됐습니다. 헤어핀을 가져와라. 손수건을 꺼내와라. 박종철의 양복 주머니에 넣어둔 안경을 찾아와라. 한 번, 두 번, 세 번. 촬영 세트와 보조 테이블 사이를 오가는 김은정의 드레스 자락이 점점 더 자주 바닥에 끌렸고 흰 원단 끝에 먼지가 묻어나기 시작했죠. 포토그래퍼가 촬영을 멈추고 한재윤에게 다가가 드레스 오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지만 한재윤이 박정숙에게 말을 건네기도 전에 다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은정아, 아까 차에 남겨둔 가방 있지? 예비 스타킹 넣어둔 거. 그것도 가져와. 박정숙이 촬영 세트 위에 서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김은정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차는 주차장에 있었고 주차장까지는 건물 밖으로 나가야 했죠. 드레스를 입은 채로요. 김은정이 어머님, 그건 촬영 끝나고 가져와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정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가져오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또 왔다 갔다 할 거야. 한 번에 해. 김은정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재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촬영 중 외부 이동은 안전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스태프가 대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정숙이 한재윤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내렸죠. 아까도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짐 가져오겠다는데 왜 자꾸 끼어들어요?
한재윤이 스튜디오 규정입니다라고 반복하자 박종철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규정하는데 손님이 편한 대로 하게 해주면 안 돼요? 한재윤은 입을 다물었고 김은정은 결국 촬영장을 나섰습니다. 돌아오기까지 10여 분이 걸렸어요.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에 가방을 든 채 복도를 지나 주차장을 왕복한 김은정의 이마에 얇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촬영장에 다시 들어서자 스타일리스트가 황급히 다가와 이마에 땀을 닦아줬고 흐트러진 머리핀을 다시 꽂아줬죠. 김은정은 숨을 고르면서 가방을 박정숙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박정숙은 가방을 받아들더니 안을 뒤적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아닌데? 검은색 가방이라고 했잖아. 이건 남색이야. 김은정이 차에 있던 가방은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박정숙의 입에서 한숨이 흘러나왔죠. 그러니까 제대로 좀 챙기라니까. 맨날 이 모양이야. 촬영장 안에 있던 스태프 3명과 포토그래퍼, 한재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를 감지한 박민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그냥 나중에 찾아보면 되지. 촬영 먼저 하자. 박정숙이 아들의 말에 입을 다물긴 했지만 불만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촬영 위치에 다시 섰죠. 포토그래퍼가 자, 그러면 이어서 신랑 신부 투샷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김은정이 촬영 세트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박정숙이 또 한 번 입을 열었어요. 잠깐, 그 꽃꽂이 소품 있잖아. 세트 옆에 놓으면 사진이 더 예쁠 것 같은데. 은정아, 저기 테이블 위에 있는 거 가져와. 김은정의 발이 다시 보조 테이블 쪽으로 향했습니다. 꽃꽂이 소품은 도자기 화병에 꽂힌 조화였고 크기가 작지 않았어요. 김은정이 두 손으로 화병을 들어 올렸는데 드레스 자락이 발밑에 감겨 있다는 걸 미처 보지 못했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밑단이 구두 굽에 걸렸고 김은정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화병이 김은정의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바닥에 부딪히며 도자기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고 조화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김은정은 가까스로 촬영 장비 거치대를 붙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치대에 걸려있던 반사판이 흔들리면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죠. 쨍하는 도자기 소리와 철제 거치대가 흔들리는 금속음이 촬영장 안에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이 내려앉기도 전에 박정숙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니, 뭘 이렇게 못해? 촬영장 한가운데서 울린 그 고성의 스태프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습니다. 박정숙이 깨진 화병 앞으로 성큼 다가오며 김은정을 내려다봤죠. 소품 하나를 제대로 못 들어? 결혼식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 모양이면 시집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촬영장 벽이 그 울림을 고스란히 반사했습니다. 김은정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을 주우려 했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퍼져 있었고 흰 원단 위로 도자기 파편에 먼지가 묻어 있었죠. 손가락 끝이 파편에 스쳤지만 김은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 위로 박정숙의 질책이 계속 쏟아졌어요. 남의 물건을 깨뜨려 놓고 그걸 줍고 앉아 있어? 먼저 사과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스튜디오 사장한테도 나한테도. 박정숙의 손가락이 김은정의 머리 위를 가리키며 흔들렸고 그 손끝의 그림자가 김은정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포토그래퍼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한재윤에게 다가갔어요. 한재윤은 이미 클립보드를 꺼내 들고 있었고 촬영장 안의 풍경을 한번 천천히 둘러본 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바닥에 쪼그린 신부, 그 위에 서서 손가락질하는 시어머니, 한쪽에 멈춰 선 채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신랑.
한재윤의 펜이 클립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고 그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과 김은정의 떨리는 손끝 사이를 조용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재윤의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립보드 위에 짧은 문장 몇 개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한재윤의 시선은 여전히 촬영장 바닥에 쪼그려 앉은 김은정에게 머물러 있었죠. 펜을 멈춘 한재윤이 촬영장 입구 쪽에 서 있던 스태프 하나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조명 담당 이서준이었어요. 이서준이 다가오자 한재윤이 클립보드를 기울여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 영상 기록 시작해. 안전보고용이야. 이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장비 가방에서 소형 캠코더를 꺼냈어요. 삼각대 없이 손에 들고 촬영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죠. 렌즈 방향은 촬영 세트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각도였고 녹화 버튼의 빨간 불빛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이서준은 캠코더를 가슴 높이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촬영장 안에 누구도 그 빨간 불빛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의 질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짜리 소품인데 이걸 깨뜨려. 변상은 누가 해? 당연히 내가 해야지. 김은정이 깨진 조각을 두 손으로 모아 촬영장 구석으로 치우는 동안 박정숙은 그 뒤를 따라가며 말을 멈추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입을 다물고 있어? 김은정이 죄송합니다. 어머님이라고 낮게 대답했지만 박정숙의 표정에서 만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재윤이 포토그래퍼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어요. 포토그래퍼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메라를 삼각대에서 분리해 렌즈캡을 닫았습니다. 촬영을 이어갈 준비가 아니라 장비를 정리하는 동작이었죠. 한재윤은 포토그래퍼 옆에 서서 클립보드의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페이지를 넘겨 새 항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상황, 관련자, 보고서, 양식에 맞춘 기록이었어요. 스타일리스트가 김은정에게 다가가 드레스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밑단에 묻은 먼지와 도자기 파편 가루를 털어주려는 거였죠. 하지만 박정숙이 스타일리스트를 향해 손을 내저었어요. 잠깐만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은정아, 이리 와봐. 스타일리스트가 손을 걷어들이며 한 발 물러섰고 김은정은 고개를 들어 박정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일 처리를 못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 하고 꼼꼼해야 하고 실수를 하면 안 돼. 박정숙이 손가락을 세워가며 말했고 그 목소리는 촬영장 안 어디에서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수진이 옆에서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어머니, 이거 영상으로 찍어도 되죠? 나중에 은정 언니한테 보여주면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말했죠. 박정숙이 그래, 찍어도라고 대답하는 순간 한재윤의 시선이 박수진의 핸드폰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재윤이 클립보드를 옆구리에 끼고 박정숙 쪽으로 걸어갔어요.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숙이 말을 끊긴 채 한재윤을 올려다봤죠. 한재윤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스튜디오 내에서의 촬영과 녹화는 스튜디오 측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스튜디오 측에서도 안전보고 목적으로 기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여기서 우리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한재윤이 스튜디오 내부 안전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박정숙의 시선이 촬영장 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장 구석에 서서 캠코더를 들고 있는 이서준을 발견했죠. 빨간 녹화 불빛이 박정숙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박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저거 끄라고 해요.
당장. 박정숙이 이서준 쪽으로 성큼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이서준이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고 한재윤이 박정숙과 이서준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스튜디오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고객님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재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그 자세는 이서준의 캠코더를 등 뒤로 가리고 있었죠. 박종철이 나섰습니다. 이보시오, 실장. 우리 허락도 없이 촬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요?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니오? 낮고 굵은 목소리였지만 한재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튜디오 이용 계약서에 안전 및 분쟁 방지를 위한 내부 기록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재윤이 클립보드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해당 조항을 짚어 보여주자 박종철의 입이 잠시 닫혔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을 의심해서 찍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스튜디오가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분노와 수치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박수진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오며 이거 진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녹화할 거예요 라며 핸드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한재윤이 박수진의 핸드폰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객님의 개인 촬영도 스튜디오 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어요. 박수진이 뭐요? 내 폰으로 내가 찍는 건데? 라며 되받아쳤지만 한재윤은 같은 서류의 다른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줬죠. 박수진이 글씨를 읽다가 입술을 깨물며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촬영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촬영을 위해 켜둔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카메라 셔터가 멈춘 공간에서 그 빛은 무대가 아니라 신문실을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태프들은 장비 뒤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있었고 포토그래퍼는 삼각대 옆에 서서 한재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박민호가 한재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장님, 이게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가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녹화까지 하면서 문제를 키울 필요가 있나요? 박민호의 말투는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었지만 한재윤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스튜디오 내에서 발생한 안전 관련 상황은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품 파손과 그에 따른 현장 상황이 해당됩니다. 박민호가 그럼 녹화를 멈추면 촬영은 이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한재윤은 그 부분은 내부 검토 후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만 했죠. 박정숙이 한재윤의 대답을 듣고 있다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부 검토? 촬영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한재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박정숙은 이미 등을 돌리며 박종철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스튜디오 태도가 이게 뭐예요? 사장한테 직접 얘기해야겠어. 박종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재윤을 노려봤고 촬영장 안의 긴장은 한 겹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 소란 가운데 김은정은 촬영 세트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드레스 밑단의 먼지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촬영장 구석에서 빨간 불빛을 내뿜는 캠코더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렌즈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김은정은 조용히 이해하고 있었죠. 박정숙의 항의가 점점 높아지는 동안에도 김은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드레스 자락을 쓸어내리던 손만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박정숙이 촬영장 문 쪽으로 걸어가며 사장 불러요. 사장이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재윤은 문 앞을 가로막지도 뒤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클립보드를 펼쳐든 채 촬영장 중앙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죠. 대표님과의 면담은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촬영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책임자인 제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돌아서서 한재윤을 노려보는 눈에 경멸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촬영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박정숙의 물음에 한재윤이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중단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현장 상황이 안전하게 정리된 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한재윤이 보류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발음했고 그 말이 촬영장 안에 퍼지자 박종철의 입에서 짧은 혀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류라? 그게 중단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요? 한재윤은 대답 대신 클립보드를 가슴 앞에 세웠고 그 자세는 이미 여러 번 봤던 더 이상의 대화를 받지 않겠다는 벽이었죠. 촬영장 안이 어색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조명은 켜져 있었지만 카메라는 닫혀 있었고 세트 배경 앞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어요. 포토그래퍼가 장비를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고 스타일리스트는 대기실 쪽 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올지 말지를 망설이며 서 있었죠. 촬영 보조 스태프 2명은 조명 스탠드 뒤로 물러나 한재윤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거 완전 횡포 아니에요? 돈 낸 고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 있었죠. 박정숙이 딸의 말에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예약금의 촬영비에 우리가 얼마를 썼는데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한재윤은 두 사람의 말에 시선을 주지 않은 채 포토그래퍼 옆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민호가 의자에서 일어나 촬영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한재윤 쪽을 한번 보고 어머니 쪽을 한번 보고 그리고 촬영 세트 가장자리에 서 있는 김은정을 마지막으로 봤죠. 박민호의 입에서 길게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아. 박민호가 김은정을 향해 말했어요. 그냥 참고 찍자. 어차피 오늘 다 찍어야 하잖아. 일정 다시 잡으려면 또 몇 달 기다려야 되고 엄마도 화 풀리면 괜찮아질 거야.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득도 사과도 아닌 어정쩡한 타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촬영을 끝내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자는 뜻이 거기 담겨 있었죠. 김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쥐고 있던 손이 천천히 풀렸고 촬영장 조명 아래서 김은정의 눈이 박민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참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죠. 무언가를 이미 정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싫어요. 김은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촬영장 안의 모든 소리가 그 두 글자에 밀려난 것처럼 정적이 내려앉았죠. 박민호의 눈이 가늘어졌고 박정숙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다 말고 멈췄습니다. 박수진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손도 멈췄어요. 뭐라고? 박정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김은정이 박정숙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죠. 촬영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어요. 아침부터 짐을 나르고 심부름을 하고 소품을 깨뜨리고 촬영장 한가운데서 질책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목소리가 지금 처음으로 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두 발짝 다가왔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거야? 낮지만 단단한 압박이었죠. 김은정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은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옆에 서 있던 박종철이 한 발 앞으로 나오며 은정아,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냐라고 낮게 물었어요. 대드는 게 아닙니다, 아버님. 김은정의 대답은 짧았고 정확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박종철의 턱이 살짝 당겨졌고 박정숙이 옆에서 감당 못할 게 뭐가 있어? 짐 좀 들고 소품 좀 나른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박민호가 김은정과 박정숙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은정아, 잠깐만. 나랑 먼저 얘기 좀 하자. 김은정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은정이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팔을 빼냈어요.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박민호의 손이 허공에 멈춘 채 떠 있었죠. 민호 씨, 아까도 말했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 짐도 안 들었잖아요. 김은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의 날이 서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줬으면 지금 이 말 안 했을 거예요. 박민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닫았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정숙이 아들 옆을 지나며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촬영 안 하겠다는 게 결혼도 안 하겠다는 거야? 라고 몰아붙였죠. 그 질문에 김은정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입술이 열리려다 다시 닫혔고 대답 대신 시선이 촬영장 안을 천천히 훑었어요. 깨진 화병 조각이 치워진 자리, 먼지 묻은 드레스 자락, 캠코더의 빨간 불빛,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 오늘 촬영은 안 합니다. 김은정이 같은 말을 세 번째로 했을 때 그 문장은 더 이상 거부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한재윤이 클립보드를 내리며 김은정을 바라봤고 포토그래퍼가 정리하던 장비에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촬영장 안의 무게 중심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 한재윤이 먼저 말했어요. 현장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한재윤의 시선은 시댁 가족이 아니라 김은정을 향해 있었죠. 김은정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한재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교환 속에 무언가가 오갔지만 촬영장 안에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한재윤이 대기실 문을 열고 시댁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박정숙이 먼저 들어서며 빨리 정리해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라고 쏘아붙였고 박종철과 박수진이 뒤를 따랐죠. 박민호는 문 앞에서 잠깐 뒤를 돌아봤지만 김은정은 촬영장에 남아 있었고 한재윤이 신부분은 잠시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박민호도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지자 한재윤이 촬영장으로 돌아왔어요. 김은정은 촬영 세트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늘어진 채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한재윤이 클립보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김은정에게 말했습니다. 김은정 고객님, 촬영 전에 요청하신 사항에 따라 현장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김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재윤이 클립보드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오늘의 현장 보고서였고 두 번째 서류는 촬영 계약서 원본이었죠. 김은정이 계약서 쪽으로 시선을 옮기자 한재윤이 계약서 하단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계약자 명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하단, 계약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은 박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김은정. 세 글자가 검은 잉크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계약 날짜, 촬영 패키지 선택, 결제 정보, 위약금 조항까지 모든 항목의 계약 당사자가 김은정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석 달 전 이 스튜디오를 처음 방문했을 때 김은정이 혼자 와서 상담받고 혼자 계약하고 혼자 결제한 거였습니다. 한재윤이 계약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촬영 진행, 변경,
취소에 관한 모든 권한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약금 발생 시 책임도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한재윤이 해당 조항을 읽어주는 동안 김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확인하는 행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재윤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어요. 오늘 촬영 중단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재윤이 클립보드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촬영 중단 요청서였죠. 날짜는 오늘이었고 요청 시각은 촬영 시작 전이었어요. 요청자란에는 김은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촬영 시작 전에 김은정 고객님으로부터 조건부 중단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재윤의 목소리가 촬영장 안에 조용히 퍼졌어요. 촬영 현장에서 계약자 본인의 안전이나 존엄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촬영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현장 기록은 그 판단 근거를 남기기 위한 절차였고요. 김은정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 요청을 넣은 건 어젯밤이었어요. 스튜디오 측과 전화로 준비물을 확인하면서 김은정은 한재윤에게 별도의 요청을 했던 거죠. 촬영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댁 가족과의 촬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스튜디오 측에서 중단 절차를 밟아달라고. 한재윤이 그 요청을 접수하고 현장 기록 절차를 준비하고 안전 보고용 영상 촬영 장비까지 대기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한재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첫 번째 안전 경고는 소품 운반 불균형 시점에서, 두 번째는 소품 파손 시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두 차례 경고 이후에도 현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자 요청에 따라 촬영을 중단한 것입니다. 한재윤의 설명은 감정 없이 절차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촬영장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김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오늘 아침부터 이 순간까지 참아온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한재윤이 고개를 숙이며 계약자분의 정당한 요청에 따른 절차였습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민호가 먼저 나왔고 그 뒤로 박정숙, 박종철, 박수진이 줄줄이 따라 나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못해 직접 나온 거였죠. 박정숙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한재윤에게 다그쳤습니다. 뭐예요 이게? 우리 빼놓고 무슨 서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재윤이 대답하기 전에 박민호가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어요. 계약서를 집어들고 하단의 서명란을 확인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민호의 손가락이 서명란 위에서 멈췄고 고개가 천천히 김은정 쪽으로 돌아갔죠. 이게 내 이름이야?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박정숙이 아들 옆으로 다가와 계약서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서명란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박정숙의 눈이 크게 벌어졌죠. 김은정? 계약자가 은정이라고? 고개를 돌려 김은정을 바라봤고 그 시선에는 분노보다 당혹함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호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었어? 예약금도 민호가 낸 거 아니야? 김은정이 박정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어머님. 예약금도 촬영비도 전부 제가 결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박정숙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고 박종철이 옆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수진이 핸드폰을 꺼내들며 언니, 그러면 아까 촬영 중단한 것도 언니가 시킨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김은정이 시선을 박수진에게 옮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촬영 전에 미리 요청해뒀어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단해달라고. 그 대답에 박수진의 핸드폰을 쥔 손이 내려갔고 대기실 앞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죠. 박민호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위약금 조항과 취소 절차를 확인하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죠. 계약 변경, 취소, 환불 요청 권한은 계약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다. 그 조항 아래에 김은정의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김은정을 바라봤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닫힌 입술 사이로 긴 숨만 새어나왔습니다. 박정숙이 한재윤에게 돌아서며 이거 무효해요. 결혼은 양가가 하는 건데 며느리 혼자 계약한 게 말이 돼요? 라고 따졌죠. 한재윤이 클립보드를 가슴 앞에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성인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체결되었으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취소는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한재윤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촬영장 조명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서류 위에 김은정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이름의 주인은 처음으로 이 촬영장 안에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 혼자 서 있었습니다. 김은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 마지막 장, 계약 해지 및 취소 조항이 적힌 면을 펼쳤죠. 한재윤이 별도로 준비해둔 취소 신청서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고 김은정의 시선이 두 서류 사이를 한 번 오간 뒤 멈췄습니다. 실장님, 펜 주시겠어요? 김은정의 목소리는 고요했어요. 한재윤이 클립보드에 꽂아둔 볼펜을 빼서 건넸고 김은정의 손가락이 펜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박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왔죠. 잠깐만, 은정아.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박민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김은정이 펜을 쥔 채 고개를 들어 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취소 서명이요. 세 글자가 촬영장 안에 떨어졌고 박민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 생각 좀 해보자고. 이걸 지금 여기서 결정할 일이야? 김은정은 대답 대신 취소 신청서의 첫 번째 항목을 읽었어요.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촬영 계약 전면 취소. 그 문장 아래에 서명란이 있었고 김은정의 펜끝이 그 위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직전 박정숙이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김은정의 손목 근처 테이블을 세게 내려쳤죠. 김은정,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박정숙의 목소리가 촬영장 벽을 때렸습니다. 촬영을 취소하면 그 돈은 다 날아가는 거야. 위약금은 누가 내? 내가 벌어서 내겠다는 거야?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죠. 결혼식이 코앞인데 촬영 없이 뭘 어쩌겠다는 건지 나한테 설명을 해봐. 김은정이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지 않은 채 박정숙을 올려다봤어요. 위약금은 제가 부담합니다. 어머님. 제 돈으로 계약했고 제 돈으로 취소하는 겁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단단하게 들렸죠. 박정숙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고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옆에 서 있는 박종철을 돌아봤습니다. 박종철이 김은정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아,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양가 체면이라는 게 있어. 이건 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김은정이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박종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향해 있었죠. 결혼 준비도 중단하겠습니다. 촬영장 안의 공기가 통째로 멈춘 것 같았어요.
박수진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박종철의 허리에 올려져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박정숙의 눈이 크게 벌어진 채 김은정을 응시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박민호가 김은정 앞으로 다가왔어요. 은정아, 촬영 취소는 그렇다 쳐도 결혼까지 왜 여기서 꺼내는 거야? 그건 우리 둘이 따로 얘기할 문제잖아. 박민호의 손이 김은정의 팔을 향해 뻗었지만 김은정은 반걸음 물러서며 그 손을 피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절이었죠. 따로 얘기해서 달라질 게 있어요? 김은정이 물었어요. 박민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짐 들지 말라고 했을 때 민호 씨는 손을 내렸잖아요. 촬영장에서 제가 소품을 나르고 심부름을 하고 넘어질 뻔했을 때도 한 번도 먼저 나서지 않았잖아요. 김은정의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의 나열이었고 그래서 더 무거웠죠. 박민호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돌아오지 않는 대답 위로 촬영장의 조명만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은정이 다시 펜을 들었어요. 취소 신청서 위에 펜끝을 올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은정이라는 세 글자가 서명란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죠. 획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마지막 획이 끝나는 순간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테이블 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한재윤이 서명된 서류를 확인하며 계약 취소 접수되었습니다. 위약금 정산 안내는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사무적이고 정중한 마무리였죠. 김은정이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고 한재윤은 서류를 클립보드에 끼우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정숙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김은정,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거야. 알고 있는 거지? 목소리에 분노보다 경고가 실려 있었죠. 김은정이 박정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숱하게 반복했던 네, 알겠습니다와 같은 단어였지만 지금 이 순간의 무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민호가 한 걸음 다가오며 은정아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 뒤에 무슨 말이 이어질지 박민호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죠. 김은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고 촬영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먼지 묻은 흰 원단이 바닥 위를 스치며 부스러진 도자기 파편이 치워진 자리를 지나갔죠. 박종철이 박정숙의 팔을 잡았지만 박정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수진이 언니, 진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김은정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박민호가 뒤따라가려다 박정숙이 가만히 있어라고 낮게 말했고 박민호의 발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침에 가방 손잡이 위에서 멈췄던 그 손처럼 다시 한번 내려진 거였죠. 촬영장 문이 열렸고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안으로 길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김은정이 문을 나서는 순간 촬영장 안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한재윤이 스태프에게 철수를 지시한 거였죠. 소프트박스가 어두워지고 배경 세트 위에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으로 중앙 천장 조명이 내려가면서 촬영장 안에 남은 네 사람의 얼굴 위로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만이 희미하게 걸쳐졌습니다. 김은정은 복도 끝까지 걸어가 건물 현관을 나섰어요. 오후 햇살이 얼굴을 비췄고 드레스 위에 걸칠 겉옷도 없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아침에 짐을 가득 안고 이 주차장을 건넜을 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지금 김은정의 양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죠. 주차장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서는 김은정의 뒷모습 위로 오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스튜디오 건물 안에서는 아무도 그 뒤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